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데니스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로봇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로봇 중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로봇 중에서도 인간의 형태를 띈 두 다리, 두 팔, 몸, 머리가 달린 로봇을 얘기하죠. 자, 공상과학 영화, 헐리우드 무비 같은 걸 보면은 거의 항상 로봇은 인간의 형태를 띄어요. 그쵸? 그리고 무시무시한 터미네이터도 인간의 형태를 띄고 있죠. 그런데 과연 로봇은 꼭 인간의 형태를 띄어야 될까요? 저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저희 인간을 더 이해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두 다리로 걷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직도 의학적으로나 스포츠 과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두 다리를 걷는지 정확하게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서 두 다리로 걷게 하려는 노력이 있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걷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그래서 배운 지식들을 갖다가 의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좀 더 프랙티컬한 이유인데요. 이건 제 개인 꿈이에요. 저는 저희 집에 로봇 버틀러, 로봇 가정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설거지하는 것도 싫어하고 청소하는 것도 싫어하고 뭐 여러분도 뭐 싫어하시겠지만 저는 집에서 로봇가 빨래도 해주고 쓰레기도 갖다 버려주고 청소도 해주고 음식도 해주고 그런 로봇을 정말 원합니다. 근데 이런 로봇가 우리랑 같이 살고 같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저는 로봇은 인간의 형태를 띄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집에서 보면은 이 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environment 환경은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설계한 곳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계단 올라갈 때 계단 높이가 이 정도 되잖아요. 그 이유는 사람이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개발된 거고요. 문 열 적에도 문서주기가 이렇게 높은 이유도 인간이 열 수 있게 개발한 겁니다. 따라서 로봇가 인간의 형태랑 사이즈가 아니면은 집안에서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인간이 위해서 개발한 도구들을 갖다가 그대로 쓸 수 있어도, 예를 들어서 로봇 맥주 하나 갖고 와 그러는데 새로운 로봇만이 열 수 있는 그런 냉장고 있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 연구소 로멜라에서 개발한 여러 가지 휴머노이드 로봇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 로봇은 다윈이라는 로봇이에요. Dynamic Anthropomorphic Robot with Intelligence의 약자인데요. 저희가 2004년서부터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종류의 조그만 휴머노이드 로봇가 없었습니다. 요즘은 뭐 많이 있죠. 그래서 이때는 이게 가능한지도 몰랐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액추에이터를 써야 되고, 어떤 식으로 제어를 해야 되고, 어떤 센서를 써야 되고, 그래서 가능한지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은 아무런 센서가 없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공항이나 과학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센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가하면 넘어지죠. 그래서 2004년에 이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2005년엔 다윈 1호기를 만들었습니다. 다윈 1호기는 보시다시피 일어나서 걸을 수도 있고요. 자, 2005년도 옛날 일이죠. 두 다리로 걷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탯줄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건전지를 쓰는 것도 아니고 외부 전원, 그리고 컴퓨터도 외부에 있는 컴퓨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공을 바탕으로 2006년에 다윈 2호기가 만들었습니다. 자, 다윈 2호기는 이제 재밌어지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되니까 필요한 모든 컴퓨팅 파워, 컴퓨터도 강력한 걸 넣고 1.6GHz 펜티움 M 칩, 카메라도 FireEye 카메라 2개, IMU, 각속도 센서, 여러 가지 센서니 발 밑에는 프레셔 센서, 압력 센서도 붙이고요. 그래서 다윈 2는 이제 지능형 로봇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로봇 앞에다가 이런 물건을 갖다 눈앞에 움직이면은 고개로 이 물건을 갖다가 따라서 보기도 하고, 오른쪽에 보는 영상은 다윈이 보는 영상에 걸을 때 이렇게 흔들리죠? 흔들리는 이유는 걸을 때 프랭켄스타인이 이렇게 걷기 때문에. 그리고 저 앞에 보는 주황색 공이 있는데 그 공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해서 푸른 점으로 위치를 파악을 합니다. 자, 공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로봇은 사실 축구를 위해서 개발한 로봇은 아닌데 축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다시 얘기하면은 무선 조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으로 로봇가 보고 판단하고 축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새벽 4시 정도, 서너 시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실험을 하다가 처음으로 성공한 실험인데요. 자, 아무도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봇은 스스로 둘러보고 공을 찾고 골을 찾고 공을 갖다 골로 차려고 자세를 고정하죠. 예스! 재밌죠? 그래서 이 작은 실험에서 성공해서 저희는
로보컵이라는 대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자, 혹시 로보컵이라는 대회 들어보셨나요? 네, 로봇 축구 대회인데요. 네. 로보컵은 세계의 로봇 축구 대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로봇 연구소 대학교에서 로봇 하시는 분들이 자기 로봇을 만들어서 로봇끼리 축구를 하는 대회인데, 이 대회는 무선 조종으로 조종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신 다윈 사무기처럼 스스로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겨루는 그런 경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로보컵의 공식 목표는 2050년, 2050년까지 로봇 축구팀 대 인간 월드컵 대표팀, 우승팀과 축구를 해서 이기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도 저희는 열심히 새로운 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있죠. 자, 이거는, 한 4년 전인가요? 중국에서 했던, 다윈 3호기 가지고 한 로봇, 경기고요. 이건 3년 전인가? 오스트리아에서 한 경기 같아요. 자, 보시면 굉장히 빠른 페이스고요. 자, 아무도 조정하고 있지 않아요. 스스로 몸으로 던져서 맞고, 막 서로 패스도 하고요. 잘 보면은 로봇가 아니고 생각하는 게 보여요. 그리고 퍼스널리티까지 있고. 자, 머리를 보세요. 막 공들 쫓아가고. 재밌죠? 자, 저희가 제일 처음에 로보컵에 나간 건 2007년도였습니다. 2007년도 미국 애틀랜타, 조지아에 있는 애틀랜타에서, 조지아 텍에서 열렸는데요. 그때 로보컵 경기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서 저는 이거를 봤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것은 루이비통 컵, 베스트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베스트 휴머노이드 트로피라는 상인데요. 로보컵에서 이기면은 이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루이비통 아시죠? 그 명품 가방 만드는 그 루이비통이에요. 이 크리스탈도 불란서전 바카라 크리스탈로, 이 가방도 진짜 모노그램, LV 딱 찍혀있는 그런 거 봤는데, 보는 순간,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광채가 막 소리가 막 들려요. 보는 순간에 저는 이 트로피랑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찍을 때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우리 학생들한테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트로피를 타고 갖고 올 것이라고 약속하는 자입니다. 이게 2007년도였습니다. 나중에 이 슬라이드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이거는 다윈 4호기인데요. 이제 다윈 4호는 이제 똑똑한 것뿐만 아니고 훨씬 빠르고 강하고, 그래서 이 비디오는 지가 뭐 잘난 척 하는 거예요. 나는 힘도 세고 빠르고 막 무술도 할 수 있고 막 태권도도 할 수 있다. 막 그러죠? 발차기도 하고 멋있습니다. 그리고 걸어갑니다. 2009년도였습니다. 자, 이제 2009년도에 다윈 4호기가 완성됐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재밌는 현상이. 이제 이 로봇을 가지고 대회 당한 것뿐만 아니고 이제 학회에서 이런 걸로 연구도 하고 논문도 발표했는데, 갑자기 전 세계에 있는 로봇 연구소들하고 학교들에서 막 이메일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윈을 사고 싶은데 팔 수 있느냐? 교육용으로, 그리고 연구용으로 사고 싶다. 근데 저희는 이제 대학교에 있으니까 이걸 팔기도 힘들고, 굉장히 비싸요. 다루기도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미국 과학재단,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에다가 연구 제안서를 썼습니다. 지금 현재 사람들이 다윈을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는데, 새로운 다윈인 다윈 OP를 만드는 걸 저희가 프로포즈 했습니다. OP는 오픈 플랫폼의 약자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한국에 있는 기업인 로보티즈라는 회사랑 미국에 있는 퍼듀 유니버시티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랑 버지니아 텍의 로맨이랑 같이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자, 이 로봇 다윈 OP의 정말 재밌는 거는요. 다윈 OP는 모든 게 공짜입니다. 그래서 공짜로 드리겠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 오픈 소스라는 개념 들어봤죠? 보통 소프트웨어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우리가 개발한 로봇이지만 모든 걸 공개하는 거예요. 공짜로. 인터넷에 가면은 로봇을 만드는 방법, 다윈 OP에 필요한 모든 재료, 어디서 사면 되는지, 어떻게 가공해야 되는지, 어떻게 조립해야 되는지, 소프트웨어, 전자, 모든 게 온라인에 공짜로 공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돈 좀 있으시고 손재주 있으면 다윈 OP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회사의 로보티스는 팔기도 하고 만들기 싫으면. 그래서 제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획기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그래서 정말 재밌는 일이 생겼어요. 그거를 공개를 하니까 1년도 안 돼서 전 세계에 다윈이 400대 이상이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다윈을 사용해서 연구도 하고 교육으로 쓰고 막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희가 공짜로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유저 커뮤니티를 형성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공개했으니까 그거를 계속 개발하면 그걸 연구를 하고 새로운 팔을 만들고 새로운 머리를 만들고 다리를 길게 하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들면은 그것도 모두 공개하도록 인터넷에 서로 커뮤니티를 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공개하고 공유하니까 로봇 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빨리 발전하는 거죠. 자, 이 로봇을 갖다가 만들었는데요. 물론 새로운 기계를 만들면 베타 테스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로봇을 제출 만들어서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베타 테스터는 이슨 홍이라는 아주 귀여운 20개월 된 꼬마였습니다. 홍 씨거든요. 제 아들입니다. 동영상 잠깐 볼까요? 자, 하루는 다윈 오피를 집에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슨이 막 신기해서 보죠. 살아있는 줄 알아요. Oops. Bye bye. 좋아하네요. 그래서 이제 축구를 하는 프로그램을 업로드했습니다. 이 로봇은 이제 주황색 공만 쫓아가는데요. 예. 그랬더니 그냥 사라졌는데 저는 뭣도 모르고 계속 비디오를 찍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튼이 돌아오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 큰 판을 No, it needs the orange ball, small ball, orange ball. No, small, no. 실망했네요. Orange ball. No. 참고로 저희 아들이 No. 제일 처음에 태어나서 하기 시작한 새 단어는 Bring 엄마, back 아빠, orange ball. 로봇 이 세 단어였습니다. Yes, thank you. Give it to robot. Hi, robot. 자, 아직 다윈 오피는 아직 완전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문제가 많았는데 그 마지막 버거에 있는 자 로봇 보지 마시고 이튼을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네, 안에 있는 파워보드에 문제가 있던 마지막 버그를 발견한 게 이튼이었고 그 다음날 그걸 고쳐서 다윈 오피는 완성품이 되었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다윈 오피는 모든 걸 공개했는데 일방적으로 공개 아니고 그 공개해서 거기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은 그걸 전부 다 공유하는 그런 오픈 소스의 개념인데요. 갑자기 전 세계 많은 연구소들이 사용하기 시작했죠. 이 팀은 새로운 다윈의 손 그리퍼를 만들었는데 재밌는 거는 이 손의 그리퍼를 위해서 새로운 모터를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모터에 있는 걸 사용해서 기구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이런 것도 개발했고요. 이거는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하고 저희가 같이 개발한 연구인데요. 이거는 정말 고급 기술이에요. 자, 다윈에게 퍽퍽 치는데 지가 막 엉덩이도 빼고 팔도 쓰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밸런스를 하죠. 걸어갈 때도 툭툭 치면은 지가 알아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로봇한테 어떻게 하라고 저희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로봇가 스스로 배운 겁니다. 이걸 머신 러닝 테크놀로지라고 그러는데요. 로봇을 갖다가 퍽퍽 치는데 넘어지는 건 나쁜 것이다라는 기회를 주어주면은 툭툭 칠 때마다 다른 거래요. 이렇게 해봤더니 더 넘어지더라. 저렇게 했더니 괜찮더라.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걸 100번, 1000번 하면은 스스로 배웠는데 결과는 이런데 신기한 건 사람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지하철 같은 거 탈 적에 급정 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발목에 힘을 줬다가 힘이 너무 세면 엉덩이를 뺐다가 팔 했다가 정말로 힘쓰면 다리를 합죠. 똑같은 모션을 로봇가 스스로 학습한 거예요. 자, 로보컵은 2050년까지 로봇과 사람 로봇컵 대회, 월드컵 대회 우승팀하고 축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벌써부터 성인 사이즈 로봇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로봇은 찰리라는 로봇입니다. Cognitive Humanoid Autonomous Robot with Learning Intelligence라는 로봇인데요. 모든 로봇의 설계에서부터 시작하고 모든 제작, 프로그램 모든 것을 저희 연구소에서 직접 자체로 개발했습니다. 자, 이건 제일 처음에 걷기 시작하는 로봇인데요. 자, 보시면은, 굉장히 빨리 걸어요. 발도 성큼성큼 잘 걷고, 제일 처음에 걷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빼빼 말랐죠? 굉장히 가벼워요. 근데 일부러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로봇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실험하다 보면 항상 넘어져요. 근데 이 로봇은 가볍기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살신성인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로봇의 또 굉장히 장점은 인공지능뿐만 아니고 외부에 있는 그런 디스터번스에도 스스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지금 막 계속 미는데도 스스로 막 균형을 잡잖아요. 참고로 저건 지금 애기 신발을 막대 끝에 달아서 막 미는데 그래도 넘어지지 않고 잘 걷죠. 그래서 미국에서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인정받고 있고요. 매스컴도 많이 타고 잡지,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고요. 자, 로봇컵 다시 한번 가보죠. 자, 이 사진은 로봇컵 때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이 그 얼마큼 익사이팅한지 그걸 잘 잡는 것 같아요. 저 지금 이거 저고요.
저희 위해서 에어타임 한재건 박사 오늘로 왔는데 거기 같이 로보컵에 참여했고요. 굉장히 익사이팅한 경기입니다. 자, 동영상 몇 개 보여드릴 텐데요. 로보컵에서는 여러 가지 디비전이 있어요. 거기서 저희는 성인 사이즈 디비전하고 어린이 사이즈 디비전 두 개를 나갔습니다. 성인 사이즈는 찰리, 어린이 사이즈는 다윈으로 나갔습니다. 자, 잠깐 볼까요? 성인 사이즈입니다. 자, 찰리의 얼굴을 잘 보세요. 둘러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희가 무선 조정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보고 지금 공이 어디 있고 볼이 어딘지를 보고서 갑니다. 그래서 볼인 데까지 가서 이제 공을 차려고 그러죠. Yeah, come on, Charlie, you got this. Let's go, Hokies! 근데 솔직히 말해봅시다. 걸을 때 이렇게 걷고 공 차는 것도 이렇게 차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너무 신이 나서 막 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이 나고 흥분된 이유는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을지 모르지만 이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백그라운드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인공지능 기술, 다이내믹스 컨트롤, 디자인, 로봇 비전 그런 모든 로봇의 정말 어려운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만이 이런 걸 개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린이 사이즈 한번 다윈을 한번 볼까요? 자, 잘 들으면 저희가 팬이 많아요. 잘 들으면 다윈을 응원하는 소리가 잘 들릴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러분, 저기 기억나시죠? 제가 이 트로피 사진 2007년도에 저희가 학생들한테 반드시 우리는 루이비통 컵 베스트 휴머너를 분명히 탈 것이라고 약속했죠. 드디어 2011년도에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트로피는 여기서 우승을 하면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니고 1년 동안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기는 팀이 또 갖게 되기로 하고.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은 이렇게 가죽으로 된 이렇게 배지 같은 거 보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긴 연도, 팀 이름, 나라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제일 최 보면 처음 6개는 일본. 그러다가 4년 전에 Germany, 독일에서 우승을 해서 독일. 그리고 저희가 최초로 미국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싶냐면은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의 휴머노이드 슈퍼파워가 일본에서, 독일에서, 그리고 우리가 미국으로 갔다고 믿고 싶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앞으로 로보컵 팀을 만들어서 반드시 이 루이비통 컵 트로피를 한국으로 가져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참고로, 다윈도 우승했고, 찰리도 우승했고, 2012년도에도 물론 또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또 로보컵이 있고요. 그리고, 타임 매거진의 Best Invention of the Year 상도 많이 타고, 펩시 콜라 아시죠? 거기에 특별 캔에 저랑 로보트도 나왔고요. 저희 미국에서도 안 팔고, 유럽에서만 팔아요. 자, 그래서 로봇 축구 재밌죠? 신나죠? 네? 그래서 로봇 축구 보면 다들 좋아하시는데, 로봇 축구를 보다가 이렇게 간혹 그런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재밌고 좋은데 너희들은 왜 그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갖다가 축구하는 로봇에 개발을 투자하느냐? 로봇이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로봇 축구보다 더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그래서 우리는 로봇 축구를 하기 위한 개발한 모든 기술을 드디어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인류를 구할 수 있는 로봇에 사용됩니다. 자, 이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사파이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Shipboard Autonomous Firefighting Robot. 미군 해군을 위해서 함정에서 불이 나면 불을 끄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기술적인 얘기는 안 할 텐데요. 아주 그 전에 있던 기존의 휴머노이드 로봇이랑 전혀 다른 인공 근육을 개발해서 포지션 컨트롤이 아니고 포스 컨트롤의 새로운 개념으로 개발하고 있는 로봇입니다. 이거는 하체가 걸어야 되는 거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위에 이렇게 서포트 되는 게 아니고 하체만 걷는 거 아마 여러분께 거진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걸 거예요. 로봇의 하체입니다. 자, 재밌는 말씀 하나 해드릴게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일본의 후쿠시마 다이치 원자력 발전소 사고 기억나시죠? 굉장히 아주 비참한 사고였는데
그런 사고가 있을 때, 원전 사고 같으면 방사능 때문에 사람이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구조용 로봇을 보내야 되는데,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DARPA, 미국 국방성의 리서치 디비전에서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걸 인식하고서 새로운 로봇 대회를 오픈했습니다. 이 대회 이름은 The DARPA Robotics Challenge라는 대회인데요. 이 대회에 참여하는 팀은 어떤 로봇을 만들어야 되냐면, 이거 제가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이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팀이 만든 로봇가 걸어서 차에 들어가야 돼요. 그냥 차에. 그 차를 운전하고 원자력 발전소까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차에서 내려서 100m의 러버 파일, 저기 흙탕물도 있고, 돌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걸 숲도 이걸 헤쳐서 100m를 가서 원전 앞에 있는 이런 큰 돌들을 치우고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게 다 아니에요. 들어가면 파이프들이 막 있는데 그 중에 새는 파이프를 찾아서 밸브를 닫아서 잠그고, 호스를 커넥트하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catwalk에 밸런스하면 맨 마지막에 콘크리트 벽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파워툴로 다다다다 구멍을 뚫고 통과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건 진짜예요. 이 대회는 금년 12월 달에 있어요. 진짜래요. 이거는 인류 역사상 아마 가장 어려운,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대회죠. 그리고 상금도 엄청 크고, DARPA에서 때까지 프로바이드 했던 로봇 익스플로션의 가장, 돈으로도 가장 큰 대회고요. 했는데 전 세계 이제 팀들이 이걸 나가려고 연구 제안서를 냈습니다. 물론 저희도 냈죠. 그래서 전 세계 팀 중에 7팀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뽑혔습니다. 저희 팀은 팀 Thor.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로봇가 Thor입니다. 자, Thor는 Tactical Hazardous Operations 로봇의 약자인데요. 지금 한참 개발되고 있고요. 아까 보여드린 Software Lower Body가 베이스로 해갖고 새로운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팔도 지금 완성이 돼 있고요. 상체랑 하체는 아직 달려있지 않는데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게 바로 Thor입니다. 멋있죠? 네? 자, 근데 이 대회에서 이기거나 지거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게 저의 미션입니다. 우리 팀의 미션.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미래에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everything is worth it.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는 로봇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에 우리가 개발한 로봇가 인간 월드컵 팀 축구 대회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미래에 우리가 개발한 로봇가 집에서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도 해줄 것 같으세요? 미래의 로봇가 여러분의 친구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가 인류를 구할 그런 로봇가 탄생할 것 같으세요? 네, 그걸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